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소송을 하면 남편의 반응이 어떨까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빼박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도 소송을 하고 나면 남편의 반응이 어떨지 두려워서 걱정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증거를 마주하고 나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아내들이 유일하게 압박을 하고 겁을 줄 수 있는 건 소송할 거야! 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말로는 소송하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면 내 인생에 소송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변호사 선임비도 너무 비싸고 소송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소송을 할 거면 미리 엄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말 없다가 바로 공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카페나 유튜브에서는 상간녀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 자신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눈치를 보면서 나한테 잘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평온함이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아내들이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는 사실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소송을 해서 상대 측 상간녀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 소송은 당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과 남편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면 남편 체면도 다 구겨지고 직장 상간녀라면 남편도 직장 잃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찾아와서 그 말하면 우리 아이들 상처받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걱정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생기지도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한다고 현재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소송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과 상간녀가 계속 연락을 하는 것 같고 믿을 수가 없고 남편이 나한테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그냥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 내가 너무 한심하고 분노가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아내분들 정말 소송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냥 이유 불문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 이유도 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고통, 아픔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 말로 못 하잖아요. 그런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바로 상간녀 소송입니다. 깜빵에 상간녀를 팍 쳐놓고 콩밥을 먹일 수 있다면 너무 굉장히 좋겠지만 상간녀 소송은 민사이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낼 수도 없고 대신에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해야 그나마 분노가 사라지고 그 소송을 통해서 상간녀가 금전적 그리고 정신적인 타격을 입어야 그나마 상간관계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타격이 없는데 그 좋은 그 달달구리한 불륜을 그만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소송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아내분들이 주저리 말씀하시는데요. 네, 엄청 많아요. 하여튼 몇만 가지예요. 소송을 해서 남편의 반응을 보고 남편이 상간녀와 관계를 종료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 수가 있고 끝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인해서 두 명이 개싸움을 해서 관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물론 소송을 해도 끝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더 길게 더 질기게 둘 사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을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송을 했기 때문에 둘 사이가 더 붙은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송을 하면 남편들 반응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궁금이 아니라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그런데 남편들마다 반응의 모습은 정말 제각각입니다. 일반적인 유형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반응의 형태나 유형이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아내분들은 내가 할 거 직진하시면 됩니다. 일단 궁금해하시니까 그 유형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송을 도와준다. 아내와 이혼할 마음도 없고 상간녀와 관계가 끝났다면 아내가 소송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사실 확인서도 써주고 자백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이나 문자 등의 증거 자료도 줍니다.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경우라면 막지도 않는다는 거죠. 취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소송하는 거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간남 소송을 당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내분들이 상간남 소송 당하면 땡큐 하세요 하는데도 막상 남편이 받으면 화를 내시죠.
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 불륜 관계를 종료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취하시키려고 아내를 설득한다. 집안일을 죽도록 하고 칼퇴근을 해서 아내 옆에 붙어서 엄청나게 잘합니다. 아내 비를 다 맞춰주고 아내의 마음이 풀리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문 케이스이고요. 대부분이 상간녀와 끝나지 않았기에 대충 아내를 달래주고 소송을 취하시켜서 상간녀에게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매우 큽니다. 세 번째, 치하하라고 종용한다. 위에는 설득을 했지만 세 번째는 종용을 하는 거거든요. 치아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종용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재수없는 유형이 아닐까 합니다.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고 적반하장에 아내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있는 거죠. 아내에게 겁을 주고 취하 안 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고도 아내를 본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어 흔드는 아주 못돼 처먹은 유형입니다. 네 번째, 가출을 한다. 엄청 다급하나 보네요. 단기 가출인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려는 목적이고,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죠. 이렇게 압박하면 얘가 그만 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기, 가출 기간이 아예 장기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아내와 이혼할 마음까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프지만 상간녀가 싱글일 확률도 높고요. 아내와 상간녀를 비교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었거나 아주 개차반에 단순하게 바람이나 피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유형들도 간혹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하자라고 한다. 가출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소송을 하면 이혼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공식으로 아내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소송을 하려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네가 소송을 해서 이혼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미친 새끼 아닌가요? 쥐가 바람을 패서 우리가 소송을 하는데 우리가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혼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혼하자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건 이전부터 이혼을 꿈꾸기도 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겁을 주는데 엄청 능숙한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새끼들도 인간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생활비를 끊는다. 정말 사악한 새끼들이죠. 인면수심. 돈으로 사람을 압박하려는 자. 그것도 내 새끼를 낳아준 내 아이의 엄마에게 치사하게 돈줄을 끊어서 소송을 못하게 한다. 이런 인간들은 죽어야 됩니다. 물론 전업인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고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한다. 경제적인 독립을 하셔야 한다고 피를 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1억 벌면 그 돈이 아내분 돈인가요? 그건 남편이 버는 돈이잖아요. 사이 좋을 때야 그 돈 1억이 내 돈 같지만 여러분들 100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애들이 아주 애기들이거나 완전히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돈 벌어야 되고요. 경제력이 힘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람을 옥죄인다? 이런 새끼들 진짜 인간 말종 아닌가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전 남편 생활비 끊었습니다. 물론 자식한테 돈을 썼지만 일곱 번째, 말을 하지 않는다.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말을 하지 않고 무건수행을 한다면 아내랑 이혼할 마음도 있는 인간들이거든요. 죄송해요. 오늘 계속 이혼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되돌아보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미쳐서 집안 물건 부수고 욕하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런 유형들하고 정말 정반대 성향입니다. 소송한 것을 알고서도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잠깐이 아닌 장기로 각방을 사용하고 무건수행을 한다면, 이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인간들이니까 대처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 7가지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내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그냥 하셔야 됩니다. Just do it.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남편 눈치를 보고 소송조차도 못하는 삶, 그게 아내분이 남편과 살아온 인생 아닌가요? 그게 결혼 생활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분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나에게 어떤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 부당한 상황은 종료를 시키고 그 부당함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 꼭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건 내 문제이지 남편이 왈가왈부 취하해라 뭐해라 뭐라 하라고 종료 이렇게 소송하라고 독려하는 인간들 정말 재수 없어. 지가 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남편이 바람 피지 않았다면은
단 한 번도 아니 단어조차도 몰랐을 소송이에요. 그게 바로 상간녀 소송이거든요. 아니 그 바람핀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송까지도 하게 되는 건데 쥐가 뭔데 하라 마라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담하다 보면 진짜 한숨 푹푹 쉬면서 남편 눈치 보는 분들 계신데요. 모르겠어요. 저 눈치를 안 봐서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 그 색깔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아내분 향기를 잃고 남편이랑 살면서 비 맞춘다고 색깔을 잃고 웃음도 잃고 행복하지 않고 막 우울증 걸려 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바람을 폈어도 피지 않았어도 그냥 여러분들 색깔은 그대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인생이 뭐 두 번, 세 번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사는 동안은 진짜 내 향기로, 내 색깔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